부산문학계 문학관 건립안 반발에 대해 부산시는 건립추진위가 최종 결정한 안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 학교 후배들과 선생님들의 응원과 격려가 이어졌습니다.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각 대학교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필수인 상황입니다.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다채로워졌습니다. 호텔이나 컨벤션 센터 같은 전문 시설은 아니지만 지역적 특색을 살려 기업 회의나 컨벤션, 전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장소인 유니크 베뉴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산시의 문학관 건립안을 두고 부산의 문학계가 건립 규모 축소에 반대하며 이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시가 애초 건립추진위원회가 결정한 원안대로 건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부산의 문학계 인사들이 거리로 나온 건 시의 문학관 건립안 때문입니다. 시는 건립 타당성 분석 결과 정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규모를 줄여 제안했습니다. 이에 문학계가 발끈한 겁니다.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시는 제도 개선이라는 우회로를 찾았습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를 바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입니다. 문화체육시설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을 투입하더라도 중앙투자심사를 해야 되는, 그렇게 함으로써 기간이 연장되는, 공사업 기간이 상당히 연장되도록 돼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력단체의 경우에는 이 300억 이상 사업만 중앙투자심사를 이행하도록 그렇게 변경 요구를 해가지고, 이를 따르면 부산문학관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원안 건립이 가능해집니다. 당초 건립추진위가 결정한 최종안은 연면적 4,000제곱미터에 사업비는 290억 원입니다. 이 개선안은 오는 27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으로 이후 이 사업은 시 자체 투자심사 대상으로 변경됩니다. 문학계가 요구한 건립부지 변경안은 행정 절차 등 부지 확보가 어려워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부산문학관 건립 이행안과 소위원회를 재구성하는 등 행정 절차를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내년 초 시 자체 투자 심의를 거쳐 설계안을 공모하고 늦어도 2027년 공사를 시작해 이듬해 완공하겠다는 목표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14일 오전 8시 40분을 기해 부산 지역 58개 고사장에서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올해 수능은 전국 52만 2,670명, 부산에서는 2만 7,356명이 응시했습니다. 수능 시험 진행 후 문제 및 정답 이의 신청은 수능 당일인 14일부터 18일까지 가능합니다. 15일부터는 답안지 채점이 진행되고 수능 성적 통지는 12월 6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3년 공부의 결실을 맺는 2025학년도 대입 수능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을 수험생들을 위해 학교 후배들과 선생님들의 응원과 격려가 이어졌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의 수험표를 받아든 고3 학생들. 고등학교 3년 공부의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만감이 교차합니다. 시험 유의사항을 확인하며 차분하게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아쉬운 게 있긴 하지만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요. 다 같이 후회 없이 실수 없이 잘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 왔으니까 긴장하지 말고 보여줄 수 있는 거 다 보여주고 시원한 기분으로 수험장 나오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실감나지 않지만 그래도 3년 동안 해온 것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후회 없이 치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를 나서는 이들을 향해 박수와 응원이 쏟아집니다. 후배들과 선생님들의 격려에 시험에 대한 걱정과 긴장도 잠시나마 내려놓습니다.
따뜻한 격려의 한마디도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참으로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반듯하고 건강하게 자라줘서 교장선생님 늘 흐뭇하고 뿌듯합니다. 내일 수능에 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부산고 학생들 모두 좋은 결실 얻기를 두 손 모아 응원하겠습니다. 부산고 화이팅! 부산고 3학년 친구들 10대 동안 시험 준비하고 수행평가 준비하고 하느라 다들 너무 고생했고 수능날 오늘 너희의 목표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행운이 오길 선생님도 기도하고 있을게. 고생했어 얘들아. 3학년 선배님들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결과로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부산고 화이팅! 올해 수능은 전국 1282곳, 부산 58곳의 시험장에서 치러졌습니다. 수능 성적표는 오는 12월 6일 배부됩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청년 인구 유출이 심각해지면서 각 대학교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늘고 있는데요. 유학생 유치가 이제 필수인 상황이 되면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다채로워졌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네팔에 화려한 전통 의상을 입은 외국인 유학생들. 리듬에 맞춰 무대 위에서 멋진 전통 춤사위를 선보입니다. 무대 밖에선 박수갈채가 이어집니다. 신나는 네팔 노래를 함께 따라 부르며 공연 열기는 점점 달아오릅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 생활 동안 힘들었던 순간을 모두 날려버립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친구들이 우리나라의 컬처 드레스 입습니다. 한국도 부산에도 좋아합니다. 음식도 좋아합니다. 동명대학교가 늘고 있는 해외 유학생들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유학생 문화 행사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중국과 일본, 베트남, 네팔 등 20개 나라 전통 문화와 예술 공연을 선보이며 한국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습니다. 학생들이 졸업 후에 한국에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유학생들을 위해서 저희 대학에서도 경력 개발, 그다음에 진로 지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오늘처럼 학생들을 위한 정착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이런 특별 이벤트 유학생 컬처데이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재학생의 16%를 차지할 만큼 외국인 유학생 비율이 늘면서 대학 측도 전방위적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유학생은 한국어 트랙을 포함해서 영어 트랙 다양한 프로그램을 오기 때문에 대학으로서도 최선을 다해서 학생 수에 걸맞는 교육 수준을 올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라별 문화공연 체험에 이어 현장 부스에서는 한국 취업을 위한 캐리어 개발 상담 등도 이어졌습니다. 대학별 해외 유학생 유치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상황이 되면서 한국 사회의 정착 지원을 위한 사업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유니크 베뉴라는 단어 생소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호텔이나 컨벤션 센터 같은 전문 시설은 아니지만 지역적 특색을 살려 기업 회의나 컨벤션, 전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부산의 유니크 베뉴 15곳이 새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회의가 한창입니다. 사무실이 아닌 일반 갤러리 공간. 기존의 형식적인 회의장에서 벗어나 독특한 개성과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어떤 형태의 이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전시회라든지 회의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제일 메리트인 것 같고. 호텔이나 컨벤션 센터 같은 전문 시설은 아니지만 기업 회의나 컨벤션, 전시 행사가 가능한 이색 회의 시설인 유니크 베뉴. 단순히 공간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 특색을 반영한 공간에서 이 행사를 만들어갈 수 있어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마이스 행사를 위해 최적화된 장소입니다. 기업 행사나 세미나, 워크숍 등 각종 행사에 적합합니다. 옛 부산시장관사 도모헌 40년 만에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유네스코 기준에 따라 기존 구조물에 담긴 역사성과 상징성, 건축 기법의 가치를 최대한 보존해 창의적 시민복합 문화공간으로 복원했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좋은 공간이 하나 탄생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시장이 독점하던 공간을 우리 모든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 공간 자체가 그냥 그렇고 그런 공간이 아니라 최고의 공간으로 변모됐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이처럼 부산만의 매력과 지역적 특색을 갖춘 이색 공간 유니크 베뉴 15곳이 새롭게 선정됐습니다. 각기 다른 공간과 분위기로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전하고 있는 유니크 베뉴. 기업과 단체의 요구가 변화함에 따라 색다른 장소에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려는 시도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시간입니다. 한때 도심의 중심지였지만 신도시 개발과 인구 감소 등으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곳이 많은데요. 개항의 역사를 간직한 인천 중구도 대표적 사례 중 한 곳입니다. 올해 이곳에 머물며 구석구석을 돌아보는 체류형 관광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행객과 지역사회를 잇는 색다른 체험으로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적한 골목길에 자리 잡은 주택. 1930년대 지어진 목조 건물이 현대식 게스트하우스로 재탄생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안락한 분위기의 거실이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옛 나무 골격을 최대한 살려 고즈넉하면서도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실용적 요소까지 두루 갖췄습니다. 100년 넘은 건물이고 되게 오랫동안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나무들을 보존하면서 리모델링 하는 게 굉장히 2박 3일간 머물며 인천 계양장 일대를 체험할 수 있는 계양장 오디너리 타운 프로그램. 이곳에 거주하는 이웃과의 만남을 통해 지역 문화를 알아가고 즐길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색다른 여행으로 당초 목표했던 참여 인원수도 이미 넘어섰습니다. 오디너리 타운이 평범한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한국 사회에서 규정한 평범함과는 좀 다른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은 동네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만나면서 그분들이 왜 이 동인천에 이주했는지 이런 머무는 동네로서 이 동인천의 매력을 좀 보여주고자. 특히 이 여행 상품은 지역 상권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포함돼 있어 지역 상인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관광객이 지역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사실 이제 제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이용하는 인스타그램 하나뿐이거든요. 근데 저를 바라보고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젊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고 저뿐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지금 체류형 관광을 이렇게 하면서 많이 좋아지지 않았을까, 성장을. 여행객과 지역 사회를 이어주는 체류형 관광 상품이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천에는 168개의 섬이 있습니다. 섬들이 있는 강화군과 옹진군은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인데요. 인천시는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섬 관광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섬 특성에 맞는 체류형 관광 상품을 출시하고 여객선 비용을 대폭 지원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시티 투어에 몸을 싣는 관광객들. 이들이 도착한 곳은 교동도에서 가장 높은 화계산입니다. 5개 테마로 조성된 드넓은 정원. 가장 큰 볼거리는 해발 295m에 설치된 스카이워크형 전망대입니다. 저는 부산 시민이라서 강화도에 올 기회가 없었고, 그리고 되게 교통편이 불편했는데 시티투어 덕분에 편하게 올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북한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신기했던 경험입니다.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불리는 강화군.
유형 문화재인 향교도 빼놓을 수 없는 주요 볼거리입니다. 황해도에서 피난온 실향민들이 고향에 있는 시장을 그대로 본따서 만든 골목시장도 특별한 추억을 선사합니다. 저는 그 시장에 건물 벽에 그려져 있는 그림들하고 거기에 있는 조각들이 너무 이쁘고 신기했어요. 인천시가 섬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22년에 출시한 섬 테마 시티 투어. 무의도와 교동도, 선제 영흥도, 성모도 등 주요 섬들을 전문 가이드와 함께 관광할 수 있습니다. 노선을 신규 편성하면서 인천 시티 투어 이용자는 지난해에만 2만 8천 명, 올해에도 10월 말 기준 2만 9천 명에 달합니다. 섬에서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도 인기입니다. 인천시가 출시한 도도하게 살아보기는 지난해에 1,600여 명이 참여했고 올해도 2,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 다양한 섬 관광 프로그램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이들 지역에는 체류 인구가 늘면서 상당한 파급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체류 인구는 해당 지역에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인구를 말하는데 89개 인구 감소 지역의 체류 인구를 조사한 결과 강원도 양양군이 등록 인구의 17배가 넘었고 경기 가평군과 강원 고성군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인천 옹진군의 체류 인구도 등록 인구의 13.7배, 인천 강화군은 8.4배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체류 인구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전체의 37%에 달합니다. 인천시는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여객선 요금도 대폭 지원합니다. 일명 보물섬 프로젝트. 인천 시민은 시내버스 수준인 1,500원의 여객선을 탈 수 있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도 요금의 70%를 지원받게 됩니다. 인천은 도서 지역 활성화를 통해서 인천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또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이룩해 나간다는 기본적인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도서 지역의 방문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68개의 섬을 보유한 인천. 섬 관광 산업을 통해 인구 소멸을 극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BTV 뉴스 이정미입니다. 부산시는 내년도 예산으로 16조 7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는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재정은 확대하고 채무 비율은 적정하게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석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산시가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은 16조 6,921억 원입니다. 이는 올해 예산 대비 6.3% 증가한 규모입니다. 시는 예산 편성 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정했습니다. 부산형 복지 돌봄과 글로벌 허브 도시 실현입니다. 우선 복지 분야에선 전세 피해 임차인에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부산형 산후조리비로도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15분 도시 구축 사업도 확대됩니다.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을 6개소 추가로 조성해 내년에는 102개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어린이 대공원 실감형 스마트 사파리도 조성할 계획이며 하하센터는 4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총 9개소 운영을 통해 신노년 세대의 활동과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환경 분야에선 맥도 생태공원 습지를 복원합니다. 교통 분야에선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인 동백패스 예산을 올해 2배로 편성했습니다. 글로벌 허브 도시 실현은 4개 분야로 나눠 집중 투자합니다. 먼저 경제 분야는 초량 전통시장과 유엔 남구대학로의 상권 활성화 사업이 진행됩니다. 물류 분야에선 거점 항공사 신규 개설 노선을 지원하고 남부 운전면허 시험장의 이전 부지도 물색합니다. 사상 공업지역 재생 사업은 예산을 2배로 늘리고 서부산 스마트밸리 재생 사업도 추진됩니다. 청년의 주거 안정 사업도 추진됩니다. 2030년까지 1만 호 공급 지원을 목표로 우선 내년에는
공공 민간임대주택 1,000호에 대해서 입주 시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여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문화 관광 분야에선 수용구에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사업비 42억 원이 투입됩니다. 부산 국제영화제 예산도 10억 원 증가한 68억 원을 지원합니다. 파크 골프장을 14곳에 만들고 전국체전 예산은 45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는 내년에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와 부동산 시장 침체,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재정 여건은 나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이럴 때일수록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며 편성 배경을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 다대포 해안 동쪽 해수욕장이 잃어버렸던 옛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한때 백사장으로 유명했지만 연안이 침식되면서 예전의 명성을 잃었는데요. 최근 연안 정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자연 친화적 공간으로 탈바꿈했다고 합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다대포 해안 동측 지구 연안 정비 사업 착공 전 모습입니다. 연안이 침식되면서 백사장은 사라지고 자갈과 돌멩이가 가득합니다. 최근 연안 정비 사업을 마무리한 동쪽 해안, 10년 만에 달라진 모습입니다. 본래 백사장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걷기 편한 길도 생겼습니다. 요 백사장이 없었다고요. 이 도로 해놓고, 이 계단 해놓고 뭐 이런 거, 여기 길 해놓은 게 자체가 많이 달라졌죠. 연안 정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인근 주택과 상가의 시름도 덜게 됐습니다. 태풍이 올 때마다 해안가의 상가와 주택은 반복적인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중 방파제를 설치해서 큰 파도가 태풍이 왔을 때 큰 파도가 오는 것을 방지하는 부분도 있고 막아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득을 보고 있다. 총 사업비 315억 원이 투입된 연안 정비 사업 2단계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1단계 사업은 930m 길이의 방제 호안과 해수, 치수 시설 설치 공사가, 이어 2단계에서는 길이 220m의 수중 방파제를 만들고 침식된 해안에 모래를 공급하는 양빈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큰 파랑이 오게 되면 항상 그 배후부 지역이 침수된다든가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거든요. 배후부지 침수 등의 예방과 기존 호안을 재정비, 설치하게 된 겁니다. 한때 백사장으로 유명했지만 연안이 침식되면서 예전의 명성을 잃었던 다대포 해안 동측. 연안 정비 사업 완료로 달라진 모습을 보이며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질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당일입니다. 그동안 애쓴 만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